전하께서 물으셨다.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 같은 자리. 그러나 올라오는 목소리는 셋이었다. 전하, 신성산문 삼가 아래옵니다. 법이란 백성을 살리는 칼이옵니다. 그러나 칼이 묻어지면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베는 칼이 되옵니다. 전하께서 폐단이라 하셨사온즉 이는 조문 하나의 잘못만을 뜻하지 않사옵니다. 사람이 빈틈을 찾고 그 빈틈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마침내 법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신은 먼저 역사적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하옵니다. 전하, 새 법을 세우기 전에 옛법이 왜 무너졌는지부터 밝히셔야 하옵니다. 어느 시대의 법이 왜 백성을 괴롭혔는지, 어느 조항이 왜 고난자의 손에 돌아났는지, 어느 절차가 왜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그 실패를 모아 뿌리부터 가려내지 않으면 오늘 고친 법이 내일 다시 같은 모습으로 무너지옵니다. 전하께 아뢰옵니다. 법을 고치려면 먼저 실패를 기록으로 묶으소서. 그리고 그 기록 위에만 칼을 다시 세우소서. 신성산문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전하, 신신숙주 삼가 아래옵니다. 전하께서는 법의 폐단을 모셨사오나 신은 법 조문보다 먼저 말의 길을 보옵니다. 폐단은 대개 사람이 약해져서 시작되지 않사옵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게 되면서 시작되옵니다. 말하면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여 침묵이 쌓이고 그 침묵 위에 부패가 자리 잡사옵니다. 그러니 전하, 언로를 열어 직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직언이 살아있으면 작은 폐단이 큰 병으로 자라기 전에 베어낼 수 있사옵니다. 신은 전하께 이렇게 청하옵니다. 첫째, 아랫사람이 올린 말이 그 사람의 목을 조르지 않게 하소서. 둘째, 사람이 말해도 된다가 아니라 말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셋째, 전하의 귀에 닿는 말이 좋은 말로만 채워지지 않게 하소서. 전하, 법은 종이에 적어두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법은 들리게 할 때 살아 움직이옵니다. 전하, 신이석형 삼가 아래옵니다. 전하께서 폐단이라 하셨사오나 큰 폐단은 늘 작은 데서 시작되옵니다. 전하, 사람들은 큰 재앙이 먼저 온다고 믿사오나 실은 그렇지 않사옵니다. 하루 한 번의 억울함, 사소해 보이는 불편, 말해도 별일 없을 거라며 삼켜버린 한숨, 그것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무너진 듯 보이게 하옵니다. 그러므로 전하,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도 들으소서. 큰 상소만 들으시면 큰 자의 목소리만 남사옵니다.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이시면 백성의 삶이 먼저 살아나옵니다. 신은 전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작은 불편을 민원으로 치부하지 마소서. 작은 불편을 제도의 경보로 여기소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면 그것은 백성의 성전이 아니라 법과 운영에 흠이 옵니다. 전하, 나라를 살리는 일은 큰 결단 하나로 끝나지 않사옵니다. 작은 신호를 지키는 습관이 큰 재앙을 막사옵니다. 신 이석형, 삼가 아래옵니다. 세 사람의 말은 서로 달랐다. 그러나 한 곳을 가리켰다. 성산문은 사례를 말했고, 신숙주는 언로를 말했고, 이석현은 작은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이는 세종이다. 세종의 재위는 1418년부터 1450년. 이 시대는 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를 다듬어 굴러가게 만드는 시대였다. 그래서 세종은 좋은 법이 아니라 망가지는 법을 고치는 방식을 풀었다. 그게 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지막 판전. 같은 질문에 답했던 세 사람은 훗날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성산문은 단종 보기를 빼앗아 실패한 사육신 사건의 주역으로 기록된다. 신숙주는 조선 전기에 고위 관직을 두루 지낸 문신으로 세조의 각별한 지위를 얻어 활동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석현은 사육신 사건이 전해졌을 때 그 저리를 상징하는 시를 남겼고 처벌 여론이 있었으나 묵살되었으며 이후 중용되었다는 서술이 있다. 시대는 답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책문이라는 말, 좀 낯설죠? 조선시대에는 임금이나 시험관이 지금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정책 질문을 책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선비들이 자기의 해법과 정치 철학을 논술로 써서 올린 답이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책문은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답을 제출하던 자리였던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책문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가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고 사람들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우리의 책갈피입니다.